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고등관 원장입니다. 네, 별거랑고 1 내신 분석입니다. 수학인데요. 네, 이번에 헬파티였죠. 제가 알기로는 그 객관식의 평균이 27점이요? 전체 평균이 31점? 2점?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는데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근데 이제 왜 그런지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진짜 기말고사 때도 어려울까요? 네,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항별로 어떻게 출제되었느냐라고 하면 골고루 출제됐어요. 예. 총 문항수는 원래 별거랑고는 이제 이 21문항을 고정적으로 출제를 합니다. 뭐 한두 문제 차이가 있는 학교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개는 21문제, 그리고 논술형 문제는 이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택형은 16문제고요. 그 다음 이번에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가 시험 범위였는데 골고루 출제되었고 2차 방정식에서 8문제 나온 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원래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중요한 단원이니까요. 근데 이제 점수 분포도 보시면 뭐 비슷하게 출제했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2차 함수는 압도적으로 많은 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지나갔지만 동생이 이제 중학생이라면 1학년 1학기 때 가장 중요한 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어느 학교를 가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 다음부터입니다. 출제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상입니다. 상이라고 하면 전국 단위 혹은 뭐 광역 단위 자사 정도의 난이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워요. 선택형의 75점을 쭉 나눠봤어요. 5번까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6번부터 조금 문제가 생겨요. 6번부터 문제가 생겨서 7번부터 해서 중간중간 틀릴 요소가 숨어있고 케이스 불려있고 조건 까다로워가지고 틀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문제 볼 때 6번 문제 사실은 조건상 숨어있는 조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 조건 때문에 이게 낚인다고 표현을 하는데 낚였을 수 있고요. 7번도 마찬가지 자연수 조건을 안 봐가지고 틀렸을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른이라는 말도 안 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중간에 출제되어서 틀릴 수 있고, 그 다음 8번으로 넘어가고 9번으로 넘어가고 문제만 보세요. 이게 얼마나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9번, 10번 넘어가고 10번, 11번 넘어갔는데 너무 복잡하고 그래프 그려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다 써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거꾸로 논술형 25점을 주는 건 쉬웠냐? 1번 쉬웠어요. 2번부터 어려웠습니다. 2번부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판별식의 판별식은 0이다 라고 하는 너무 고전적인 문제예요. 예, 그래서 그 문제는 그 유형을 풀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 출제됐고 3, 4번이나 5번 같은 경우에는 3, 4번은 케이스 분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도 좀 가슴이 두근거려요. 왜냐하면 선택형은 찍을 수라도 있는데 논술형은 답이 나오면 주관식인 거니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5번은 참 잘 냈습니다. 근데 애들이 못 갔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거죠.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예, 좋은 문제 참 이제 별거랑고 선생님들이 이제 고민해가지고 좋은 문제 많이 내셨는데 안타깝게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시간 안에 들어오기 너무 힘들었어요. 50분 내에 풀기는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예, 그리고 별거랑고의 최근 출제 경향은 유형별 문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 이런 문제집 있잖아요. 뭐 RPM 이런 문제집들, 마풀 뭐 이런 거. 저런 문제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집에 있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하고 거기에 모의고사 형태, 그러니까는 조건을 분석하는 연습까지 충분히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그런 경향의 문제가 출제가 되어 왔고 실제로 올해 고등학교 2학년 문제는 조금 쉬운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 조건 분석하는 것도 수능형 사고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문제도 한 12점 정도 되는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럼 고득점으로 가려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면 기말고사는, 그러니까 2회고사는 일찍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범위가 제가 생각하기에 약 30% 정도 증가해요. 그러니까 단 한 주도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형서만 풀면 유형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센이나 마풀 이런 것만 풀면 그냥 1등급 맞을 수 있는 학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까지도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수학을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좀 더 모의고사까지 조금 더 사고력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도전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실전 훈련은 기본 옵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치원 고등관에서는 이제 별내고하고 별가랑고하고 각각의 학교에 맞추어서 모의고사를 만듭니다. 별 모의고사라고 해서 별가랑고 학교 딱 선택형 16개, 그 다음에 논술형 5개에 맞춰서 그 난이도에 맞춰서 이제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50분 내에 풀어서 실수가 없는지도 확인을 해보고요. 틀리면 이제 틀린 사람마다 개별 오답을 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전 훈련을 꾸준히 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이제 주 2회씩은 실전 훈련을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훨씬 문제 푸는데 50분 내에 풀어야 된다, 이거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긴장감을 더 갖게 되죠. 이제 기말고사입니다. 이제 2회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2회고사에 대한 난이도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제 예상입니다. 뭐 뇌피셜이라고 얘기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사실 학교에서는 한 학기에 대해서 등급을 냅니다. 근데 현재 등급은 별가랑고 1학년은 1학기 중간고사만 봤을 때 100점에서부터 빵점까지 있다고 볼 때 너무 여기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1등급 컷이 70점 정도에서 형성이 될 건데 1컷이 70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2, 3, 4등급이 너무 뒤쪽에 몰려 있다는 거, 너무 촘촘하게. 그러면 학교는 이 점수를 벌려야 됩니다. 변별을 주기는 주되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2, 3, 4등급에 있는 그 점수대를 좀 벌려줘야 되죠. 그러면 또 똑같이 1학기 중간고사처럼 어렵게 내는 건 못해요. 왜냐하면 이걸 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보다 조금 더 쉽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모의고사 문제의 형태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올 거다인 경향은 그대로 유지를 할 테니까 꼭 실전 훈련 해보시면서 유형서와 그리고 하나 더, 한 단계 더 모의고사 문제까지 같이 준비하시는 게 고득점을 위한 전략입니다. 1학기 너무 못 봤다고, 중간고사 너무 못 봤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2학기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